꽃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그 사이에 저한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대학로에서 2인극 공연을 끝냈고 또 독일 플로리스트 그 자격 준비를 해서 따기도 하고 현재도 계속 시간 나는 대로 꽃을 꽂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참 많죠. 정체됐죠. 더 좋은 환경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힘내라는 위로의 말씀 드리고 저 역시도 힘내겠습니다. 그러면 만중일기, 가보년일기 7월부터 읽겠습니다. 7월 2일 늦더위가 찌는 듯하다. 이날 순천 도청과 생리, 광양 생리 등의 죄를 다스렸다. 좌도사부들의 활 쏘는 것을 시험하고 적의 작물을 나누어 주었다. 늦게 순천 부사, 충청 부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노윤발에게 흥양 군관 20및 병선색, 괄군색들을 붙잡아 오도록 군령을 주어 보냈다. 4일 맑음. 아침에 충청수사가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뒤에 마량첨사, 소비포 권사가 와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외적 5명과 도망한 군사 1명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했다. 충천수사와 활 10순을 쏘았다. 옥과에서 원조 사업을 한 조응복에게 참퐁 직첩을 주어 보냈다. 6일 종일 비가 내렸다. 몸이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못했다. 최귀석이 도둑 3명을 잡아왔다. 나는 다시 박춘양 등을 보내어 왼쪽 귀가 떨어져 나간 그들의 괴수마저 붙잡아왔다. 아침에 정원명 등을 격군 정비하지 못한 채로 가두었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7일 저녁에 비가 뿌렸다. 충청수사가 그 어머니 병이 중해서 오지 못했다. 우수사와 순천, 사도, 가리포, 발포, 녹도와 함께 활을 쏘았다. 이영남이 배를 거느리고 오려고 곤양으로 갔다. 포로로 잡혀갔던 고성 보증인을 신문했다. 보성이 왔다. 8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몸이 편치 않아 여러 장수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각 관포에 공문을 처결해 보냈다. 저녁에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온 고성 사람을 직접 신문했다. 광양 송전이 병사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나관과 충청 우후가 온다고 했다. 9일 바람. 아침에 충청 우후 원유남이 교서에 숙배했다. 늦게 순천, 나간, 보성의 군관과 생리들의 격군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기일을 어긴 죄를 다스렸다. 가리포, 이응표, 임치, 홍견, 소근포, 박윤, 마량, 첨사, 강응호 및 고성, 조홍도가 왔다. 11일 구준비가 내리고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장계를 친히 기초했다. 경상 순무에 공문이 왔는데 원수사가 불평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오후에 군관들을 시켜 활을 쏘게 했다. 봉학도 함께 쏘았다. 윤원침이 점거를 받기 위해 왔기에 점심을 먹여보냈다. 저물녘에 비바람이 사나워지더니 밤새 그치질 않는다. 13일 비. 홀로 앉아 아들 면에 병세가 어떤지 생각하고 글자를 짚어 점을 쳐보니 군왕을 만나보는 것 같다는 괴가 나왔다. 몹시 길한 괴다. 다시 짚었더니 밤에 등불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괴가 나온다. 2 괴가 모두 길하다. 조금 마음이 풀린다. 또 유정승에 대해서 점쳤더니 바다에서 배를 얻은 것 같다는 괴가 나온다. 다시 점을 쳤더니
의심하다가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괴가 나온다. 몹시 길한 괴다. 비가 저녁 내에 내렸다. 홀로 앉아있는 심사를 이길 수가 없다. 늦게 송전이 돌아가는데 소금 한 섬을 주워 보냈다. 오후에 마량 첨사와 순천이 와서 만나고 어둘 무렵에 돌아갔다. 비가 내릴지 갤지를 점쳐보았더니 뱀이 도끼를 내뿜는 것 같다는 괴가 나온다. 장차 큰 비가 내릴 모양이니 농사일이 근심스럽다. 밤에 비가 퍼붓는 듯이 내린다. 초저녁에 발포 타무선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15일. 비가 내리다가 늦게 맑음. 아침에 조카, 해와 종, 경이 왔다. 아들 면이 차도가 있다는 말을 자세히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다. 조카 면의 편지를 보니 아산 산소들과 가묘가 모두 별일이 없다. 어머님도 편안하시다니 다행한 일이다. 이흥종이 환자, 정부에게 꾸어진 곡식, 환자 갚는 일 때문에 매를 맞다가 죽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그 삼촌이 처음 듣고 마음 아파했고 또 들으니 그 어머니의 병세도 위중하다고 한다. 활 10순을 쏘았다. 수루에 올라 거닐 때 박주사리가 급히 와서 말하기를 명나라 장수가 이미 본영 앞에 이르렀는데 곧 이곳으로 온다고 한다. 이에 즉시 삼도에 전령을 내려 죽도로 진을 옮기게 하고 거기서 밤을 보냈다. 17일 맑음. 저녁에 포구에 나가서 진을 쳤다. 오전 10시경에 명나라 장수 파총 장홍유가 병호선 5척을 거느리고 돛을 달고 들어와서 바로 영문에 이르르니 육지로 내려서 함께 이야기하자고 한다. 나는 여러 수사들과 함께 먼저 사정에 올라가서 올라오기를 청했더니 파총은 배에서 내려 곧 올라와서 함께 앉았다. 먼저 바닷길 만리에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하니 말하기를 지난해 7월에 절강에서 배를 타고 요동에 왔더니 요동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닷길로 오는 도중에 돌섬과 암초들이 많고 또 장차에 강화를 한다고 하니 갈 곳이 없다고 간절히 말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동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시랑, 송강과 총평, 총병, 양문 등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금년 3월 초순에 배로 떠나왔으니 무슨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한다. 나는 차를 들라고 청하고 다시 술을 권하면서 심정이 몹시 강개했다. 또 밤이 깊은 것도 모르고 적의 행세에 대한 것을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20일 맑음. 아침에 통역이 와서 말하기를 명나라 장수 장홍유가 남원에 있는 유총병에게로 가지 않고 바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했다. 나는 명나라 장수에게 간절히 말을 전하기를 처음에 파총이 남원으로 온다는 소식이 이미 유총병에게도 전해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지하고 가지 않는다면 그 중간에 반드시 사람들의 말이 있을 것이니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파총은 이 말을 듣고 과연 그렇다. 필마로 혼자 갔다가 만나보고 즉시 군산으로 가서 배를 타겠다고 한다. 아침 식사 후에 파총은 내 배로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이별하는 술 7잔을 마신 뒤에 닻을 풀고 함께 포구 밖으로 나가서 거듭 서운한 정을 작별했다. 이내 경수와 충청, 순천, 발포, 사도와 함께 사이남에 올라가 종일 술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21일 맑음. 아침에 명장과 문답한 것을 서류로 꾸며서 원수에게 보고했다. 저녁에 수로에 올랐더니 순천이 와서 이야기했다. 오후에 흥양 군량선이 들어왔는데 생리와 선주에게 족장을 호되게 때렸다. 늦게 소비포가 와서 말하기를 기한에 대지 못했다고 해서 원수사에게
곤장 30대를 맞았다고 한다. 해괴한 일이다. 22일 맑음. 아침에 각 관포에 공문을 결제해 보냈다. 식사 후에 수루 위에 옮겨 앉았는데 순천과 충청 수사가 와서 보았다. 늦게 녹도 만호가 도망간 군사 8명을 잡아가지고 왔기에 그 중에서 괴수 3명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곤장을 때렸다. 저녁에 타무선이 들어와 아들들의 편지를 보니 어머니께서는 편안하시고 면회병도 소복된다고 한다. 허실의 병세는 점점 중하다고 하니 걱정이다. 유홍과 윤군수가 작고했다고 하고 윤돈이 종서관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신청기도 들어오고 어둘 무렵에 신재은이 와서 보았다. 노윤발이 흥양의 아전과 감관을 붙잡아 들어왔다. 28일 맑음. 흥양 생리들의 죄를 다스렸다. 신재훈이 주부의 직첩을 받아가지고 갔다. 늦게 수루에 올라가 벽 바르는 것을 감독했다. 의능이 그 일을 맡아서 했다. 8월 1일 비. 몸이 편치 않아 수루에 앉아 있다가 곧 마루방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나간 김중계가 강집을 데리고 군량 독촉하는 일로 군유를 받들어 공초하고 내보냈다. 비가 밤까지 계속되었다. 2일 비. 초하루 한밤중에 꿈을 꾸니 부안의 첩이 아들을 낳았다. 달수로 따져 낳을 딸이 아니었기로 비록 꿈이었지만 내쫓아버렸다. 늦게 수루 위에 옮겨 앉아 충청 수사 순천 권준 및 마량 강흥호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빚은 술 몇 잔을 마셨다. 종일 비가 내렸다. 송일입이 와서 고하기를 흥양 훈도도 작은 배를 타고 도망했다고 한다. 6일 맑다가 비가 내렸다. 충청 수사와 활 10순을 쏘았다. 저녁에 장흥 황새득이 들어오고 보성이 나갔다. 탐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편안하시고 면도 차츰 차도가 있다고 한다. 12일 흐림. 늦게 충청 수사와 순천과 함께 활을 쏘았다. 소비포, 옹촌도 왔다. 아침에 원수의 군관이 전령을 가지고 왔는데 직접 만나서 군사일을 의논하자고 한다. 그래서 오는 17일에 사천으로 나가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13일 맑음. 오전 10시쯤 배가 내려가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견내령으로 갔다. 따로 날랜 장수를 뽑아서 춘원 등지로 보내서 적을 기다려 무찌르게 했다. 달빛은 비단결 같고 바람도 없이 잔잔한데 해를 식혀 절을 불게 했다. 밤이 깊어서야 그만두었다. 17일 흐리고 늦게 비가 내림. 원수가 낮에 사천에 이르러 군관을 보내어 이야기하자고 하므로 곤양의 말을 타고 원수가 머물고 있는 사천원에 사처로 갔다. 교서에 숙보한 뒤에 공사간에 예의를 마치고 나서 함께 이야기했다. 그는 오해했던 것이 많이 풀리는 눈치요 원수사를 몹시 책망하니 수사는 머리를 들지 못한다. 우스운 일이다. 술을 내놓고 마시기를 청하여 팔순을 돌렸다. 원수는 몹시 취해서 자리를 파하고 나도 숙소로 돌아오니 박종남이 융담이 와서 만났다. 19일 맑음. 저물녘에 잠깐 비가 내렸다. 저녁에 사량 뒤쪽에 이르렀는데 원수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칙 60동을 거두고 나니 그제야 원수사가 왔다. 늦게 출발하여 당포에 이르러 잤다. 25일 맑음. 사도가 휴가를 얻어 집에 가기로 9월 초에 돌아오라고 이르렀다. 사정으로 내려가 활 6순을 쏘았다. 26일 맑음. 아침에 각 관포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흥양 보자기 막동이란 자가 장흥 군사 30명을 그의 배에 싣고 도망간 죄로 사형에 처하여 효시
효수하여 경계하는 뜻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임. 효시했다. 늦게 사정에 가서 활을 쏘았다. 충청 우후 원유남도 함께 와서 쏘았다. 28일 밤 2시경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큰 바람이 불었는데 비는 아침 6시경에 갰으나 바람은 크게 불어 밤새 그치질 않는다. 회가 잘 갔는지 어쩐지 몰라 몹시 염려스럽다. 진도 원 김만수가 보러 왔다. 원수의 장계로 해서 문책하는 글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장계의 오해에서 온 것이다. 29일 맑고 북풍이 크게 불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가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해남 현감 현집이 들어왔다. 의병장 성응지가 세상을 떠났다니 슬픈 일이다. 30일 맑고 바람도 없다. 아침에 해남 원인 현집이 와서 보았다. 늦게 충청 우후 옹천 거제 소비포가 모두 와서 만났다. 허정훈도 왔다. 이날 아침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세가 몹시 중하다고 하니 이미 생사가 결정났는지 모르겠다. 나라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딴 일을 생각할 겨를이 있으랴. 그러나 새 아들과 딸 하나가 어떻게 산단 말이까. 마음 아픈 일이다. 김양간이 서울에서 왔는데 영의정의 편지와 심충겸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붕괴한 뜻이 많다. 원수사의 일은 몹시 해괴하다. 내가 머뭇거리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니 이것은 청고에 두고 탄식할 일이다. 곤양이 병으로 돌아갔는데 보지도 못하고 보냈으니 더욱 한탄스러운 일이다. 밤 이경이 지나도 심사가 산란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9월 3일 가랑비 내림. 새벽에 밀지가 들어왔는데 수륙에 여러 장수들이 팔짱만 끼고 서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도 계획을 세워 적을 토벌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3년 동안 바다 위에 있었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여러 장수들과 함께 죽기를 결단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여 나를 보냈지만 험한 곳에 운거하여 소굴 속에 있는 적이어서 경솔이 앞으로 나가지 못할 뿐이다. 더구나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지 않았는가.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초저녁에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서 스스로 생각하니 나라 일은 어지럽건만 안으로 구조할 방법이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밤 10시경에 흥양이 내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알고 들어와서 자정이 될 때까지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7일 맑음. 아침에 순천부사에 편지가 왔는데 순찰사에 초열흘쯤 본부에 도착하고 좌의정도 온다고 했다. 몹시 불행한 일이다. 순천이 진중에 있을 때 거제로 사냥을 보냈었는데 그들이 모두 사로잡혔다 한다. 친히 보지는 않는 일이지만 회개하기 짝이 없다. 9일 맑았다가 비. 여러 장수가 활을 쏘았다. 삼도가 모였는데 원수사는 병으로 오지 않았다. 김천지도 함께 활을 쏘았다. 돌아가 경상도 부대에서 잤다. 10일 맑음. 바람도 조용했다. 사도가 사회를 열었는데 우수사도 모였다. 김경숙이 창신으로 돌아갔다. 11일 맑음. 일찍 수루에 나가 남평 생리와 순천 격군으로서 3번이나 군량을 훔쳐낸 자를 처형했다. 각 관포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늦게 충청 수사가 보러 왔다. 소비포는 원수사가 모함하려고 하는 까닭에 달밤을 타 본포로 돌아갔다. 12일 맑음. 일찍이 김함이 방에 찾아왔다. 늦게 우수사 충청수사가 오고
장흥이 술을 내어 함께 이야기하다가 크게 취해서 헤어졌다. 13일 맑고 따뜻함. 아침에 충청 우후가 와서 만났다. 또 조도 어사 윤경립의 장계 초안 두 통을 보니 하나는 진도 군수의 파면을 청한 것이요, 또 하나는 수군과 육군을 서로 바꾸어 뽑지 말 것과 수령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뜻이 참못 고식적이었다. 저녁에 하천수가 장계의 회답과 흥패 97장을 가지고 왔다. 영상의 편지도 역시 가지고 왔다. 20일 바람은 계속되나 비는 멎었다. 홀로 앉아서 간방 꿈을 생각한다. 꿈에 바닷속에 있는 외로운 솜이 달려가다가 내 눈 앞에 와서 주춤 섰다.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아서 모두 놀라 달아나고 나만이 혼자 서서 끝까지 그것을 구경했다. 그 광경이 매우 장쾌했다. 이것은 외적이 화친을 애걸하고 스스로 멸망할 징조다. 또 내가 준말을 타고 천천히 가고 있었으니 이것은 내가 임금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갈 징조다. 채찰사에 공문이 왔다. 22일 아침에 사정에 앉았노라니 우수사 및 장흥이 왔다. 경상 우후도 와서 명령을 듣고 물러갔다. 원수의 밀서가 왔는데 27일에는 꼭 출동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23일 맑고 바람이 드셈. 일찍이 사정에 나가서 공문을 결제했다. 원수사가 와서 군사의 기밀을 의논하고 갔다. 나간 군수와 본영 군수 51명, 방답수군 45명을 검거했다. 고성인민들이 연명으로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다. 진주 강군의 죄를 다스렸다. 보성에서 온 소간 황천석을 몹시 신문했다. 광주에 가두어둔 창평현 아전 김의동은 사형에 처하라는 전령을 내려보냈다. 저녁에 충청수사와 마량천사가 와서 밤이 깊도록 뒤에 돌아갔다. 초경에 복춘이 와서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달기 운 뒤에 돌아갔다. 27일 아침에 맑다가 저물녘에 잠깐 비가 내렸다. 아침 늦게 배를 타고 폭우로 나가자 여러 배들도 일제히 떠나서 적도 앞바다에 대었다. 곽첨지, 김충남, 한별장, 주몽룡 등이 모두 와서 약속한 뒤에 각각 원하는 곳으로 나누어 보냈다. 저녁에 선병사가 배에 왔으므로 본영, 전라 좌수영 배에 타게 했다. 저물녘에 최찰사의 군관 이천문, 임득의, 이홍사, 이충길, 강중용, 최여해, 한덕비, 이안염, 박진남 등이 왔다. 밤에 잠시 비가 내렸다. 29일 맑음. 배를 띄어 장문포 앞바다로 돌입하니 적의 무리들은 험한 곳에 웅거하여 나오지 않는다. 높이 누각을 짓고 양쪽 봉우리에는 보루를 쌓고는 나와서 대항할 빛이 조금도 없다. 선봉, 적선 한 척을 무찔렀더니 즉시 육지로 올라가서 도망가 버린다. 빈배를 불태워 없애고 7,000량에서 밤을 보냈다. 다소 지루한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른 끝내고 재밌는 책으로 보답할게요. 좋아요와 구독!